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이슈가 불거진 뒤에 리플 소송 역시 다소 의외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는 다소 이전과는 다른 결의 대응 방식을 보이고 있어서 합의 시그널을 내비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측의 내부 회의 녹취록을 제작해달라는 SEC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청을 리플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요청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거부했던 그런 이슈인데 이걸 수락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SEC가 이른바 공정한 고지 Fair Defense Notice가 없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했는데 리플 소송 직전에 제3자에게 XRP가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이 법적 지위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역시 소송에서 민감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꽤 의외의 지점으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이지 이러다가 벌컥 합의 도출이 이뤄지는 것 아닌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그 자체로도 관심사이지만 이더리움 잡겠다는 프로젝트, 특히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이더리움에 대한 언급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라나를 언급할 때 이더리움 킬러 이런 표현이 함께 거론되다 보니까 세트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솔라나가 맹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의 위상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더리움 2만 달러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고 궁금한 지점 가운데 하나는 단연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입니다. 안정적으로 기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어서 이게 일단 승인이 되면 기관 자금이 쏟아질 거고 그만큼 비트코인 시세도 폭등할 거다 이런 예상이 핵심인데 물론 기대만큼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에서 암호화폐 ETP 상품이 역대급 대박을 터뜨렸다는 점들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망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 뒤에 단기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플 소송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의외의 소식은 리플이 SEC가 요청한 내부 회의 녹취록 제작 요청을 수락했다라는 겁니다. 뉴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지난 8월 31일 리플의 내부 회의 비디오와 오디오 녹취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리플 내부 직원들의 슬랙 메시지 100만 건 요구 이후에 또다시 비상식적인 먼지 털기다 이런 비판이 일었던 이슈였고 리플 측 역시 창사 이래 8년에 걸친 회의 기록의 녹취록과 비디오를 요청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리플 측은 적극적으로 SEC의 이 같은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리플이 SEC의 요청을 수락했고 이에 따라서 리플과 SEC는 엄청난 양의 녹취와 비디오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다소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내부 회의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만큼 또 공개되지 않은 다른 배경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만들기에도 충분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리플 측의 이번 요청 수락이 더 주목받는 것은 바로 직전에 SEC가 리플 소송 전에 제3자에게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 이렇게 사실상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른바 공정한 고지 페어 노티스를 하지 않았다라는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SEC가 소송 중간에 이걸 인정했느냐는 것도 꽤나 SEC답지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리플 측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걸 공식적이고 법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환영의 뜻, 다소 놀라움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EC의 이런 의미 있는 고백도 이상했는데 리플 측이 예민한 내용이 담긴 내부 회의 내용 그것도 8년치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홀더들 사이에서는 합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합의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SEC의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여기서 시작된 소송이 SEC의 석연찮은 부분들까지 계속 드러나면서 전직 고위 관료들의 로비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과 윌리엄 힘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를 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퇴임 이후에 제이 클레이튼은 비트코인 투자 관련 기업으로 또 힘먼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 기업이자 이전 직장인 로펌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의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SEC의 불리한 상황, 특히 SEC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SEC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측의 입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또 아시아 지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SEC 소송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멘텀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리플 측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부터 벌금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SEC는 벌금을 내고 족쇄를 풀어라 이런 입장을, 또 리플은 족쇄를 풀고 도약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 그래서 더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이상한 방식의 양보가 하나씩 이어지다 보니까 소송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모습인데, 부디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해서 오랜 시간 XRP 홀더들이 가져야 했던 채증 이번에 쫙 한 번에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 며칠 이더리움이 좀처럼 힘을 실지 못하고 있는 하락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3,300달러 수준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사상 최고치 이 4,300달러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아쉬움, 그래도 기대감 이런 거를 동시에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는 최근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최근 이더 가격 하락과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과 사용자 채택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더2의 출시는 이더리움이 디파이 또 NFT 시장에서 훨씬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해서 이더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 울프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 추세가 2017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추세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서 이더 가격은 2021년 말 전에 2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 역시 앞서 거의 똑같은 전망을 내놨는데, 그는 이더리움 차트는 2017년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일치한다. 2022년 3월까지 이더리움이 2만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1년 연말이 될지 2022년 1분기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의 상황적인 요인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 등을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은 2만 달러 이상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보다 더 추켜 세우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첫 암호화폐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대출, 보험거래 등 거래가 가능한 금융시장에 가깝다. 반면 비트코인은 통화에 가깝다. 광범위한 이더리움의 응용 사례를 감안할 때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을 5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 이더리움의 목표 가격을 2만 6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래저래 이더리움의 전성시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한 분기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2.0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엘살바도르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4분기에는 결국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고래들은 여전히 견고했다, 그러니까 홀딩했다 이런 점도 확인됐는데,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고래 지갑들의 덤핑 판매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주요 가격대에서 고래들의 매수세 아직 견고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대규모 장외 거래로부터 시작된 매도세가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계단식 레버리지 청산이 급락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고래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게 조정받을 수 있다면서 38,000달러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강세 전망 이번 주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 9월은 역사적인 패턴에 따라서 이미 부진한 달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크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디센트레이더의 마켓 업데이트를 인용했는데 6만 달러 수준이 4분기 초 언젠가 다시 테스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는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를 최종적으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조정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더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슈입니다. SEC는 계속해서 이걸 거부하고 있는 스탠스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ETF와 ETP 등 암호화폐 거래 상품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게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암호화폐 ETP와 ETF 상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곳은 코인쉐어스와 21쉐어스인데 이더리움 ETP는 3배 이상 상승했고 리플 ETP, 그러니까 SEC가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리플 ETP도 비슷한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과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기반 ETP는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21쉐어스의 사장인 오피리아 신더는 암호화폐 ETP에 대해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들도 그 특성을 이해하는 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미국 월가에서 유럽 ETP 대박을 바라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보통 ETP는 연 2.5%의 수수료를 받는데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보상이 존재하는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미국이 일단 첫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순간 ETP가 됐든 ETF가 됐든 엄청난 열기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시장의 급격한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되고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것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건 모르겠고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될 수 있는 것 하나 정도 더 나오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아쉬운 장세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이슈들, 호재들, 유효하다는 부분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